맨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미국에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겠냐 이거죠. 자, 이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미국 쪽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아픈 과거기 때문에 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미국에서도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놈이 이재명이야. 그러면서 이놈은 한 수 더 갖고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요. 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은 외국 군대와 싸워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다. 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요. 내가 욕을 안 할 수가 있어? 자, 물론 여러 국가가 있지만 베트남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끈질기다고 하잖아. 미국이 소유의 승리로 이끌지 못한, 마무리를 짓지 못한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아가리를 그냥 털고 있고, 오늘은 더 나아가갖고 지금 봐봐. 갔다 와서 만나도 되는 놈을 걸 어저께 만났잖아. 베트남 대통령을. 그리고 여기다 대놓고 외국 군대와 싸워토기가 뭐야? 미국과 한국도 여기에 참전을 했잖아. 그럼 뭐야? 이 새끼는 베트남 사람이야? 아니면 한국 사람이야? 외국 군대와 싸워서 통일을 이뤄낸 저력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뭔데? 어저께 또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있는 말 없는 날 대가통에 든 게 없으니까 이 베트남 대통령에게 베트남 학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야? 우리 손조들이 솔직히 달러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달러 벌어와가지고. 근데 우리 손조들이 베트남, 아유, 당신 국민들 학살을 했는데, 아유, 미안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이 미친놈 아니냐고. 그리고 보세요. K9 자주포 도입 확정. 베트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대통령 만나서 마치 지가 외교를 잘한 것 마냥, 지 때문에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진 것 마냥, 그리고 공산국가의 첫 수출이다. 이렇지만 내용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베트남은 K 방산에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고, 과거 우리 해군이 사용하다 퇴역시킨 함정을 무상으로 베트남에서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K 방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지. 우리가 쓰던 거, 퇴역시킨 함정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줬더니 떠보니까 좋은 거야. 물론 지금 K 방산 중에 그 T-50 공격기, 경공격기 이걸 갖다가 필리핀에서 써봤더니 가격 대비, 미국산 전투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실전이 너무 좋아서 다시 재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에다가 이런 개지랄을 떠니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다는 전투기라 하더라도 일부 내지는 핵심 엔진을 미국에서 수입 못하면은 K-21 전투기라든지 T-51 경격기라든지 못 팔아요. 그러다 구리 관세 50% 쳐맞고 철강 75 만들 수가 없죠. 경쟁력이 안 되죠. 기술력은 뛰어난데 아무튼 그걸 계기로 해서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갖다가 사겠다.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베트남 K9 자주포 수출은 202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당시 응호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 주석이 방한하면서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지가 공산국가의 첫 수출을 자기 이재명 치적으로 마치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자빠진 겁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새끼 집권하자마자 6월 달에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폴란드 원전 잭팟이 터졌다. 26조 잭팟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잘해갖고 원전 이 수주를 따낸 것처럼, 아니 탈원전에 원전 나쁘다며, 태양광 했다며,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소리죠. 이재명 한국과 베트남 1,500억 달러 교역 달성 노력이야. 내가 엊그저께 얘기해드렸잖아. 앞으로 2030년까지인가 1,500억 불 정도의 교류를 하자. 이거는 구도상으로 하는 거지 무슨 협정을 맺은 게 아니야. 계약서에 사인한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마치 이재명이가 베트남에다가 흑자를 낸 거 마냥 흑자가 붙어야 되는데, 앞으로 구도상으로 그 정도로 한번 우리가 사업을 갖다 해보자. 그런 말 아무나 할 수 있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전화 받기 싫은 거 받아가지고 빨리 끊어.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거 끊듯이. 근데 웃긴 거 보시면 양국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00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니, 여기 말 잘했자. 이게 지금 보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게 우리 기업들이죠. 내가 그랬잖아. 이게 뭘 자랑이라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리쇼링을 해가지고 뒤지고 볶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지만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그 돈 벌어갖고 내수가 도는 거다. 이 새끼처럼 소비 쿠폰, 지역 화폐 꽝 해갖고 돈에 처먹으려고 이질을 하는 게 아니다. 경제 기본 원리는 선순환 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면서 내수시장이 도는 거거든요. 이번에 돈 풀어서 어떻게 됐어? 문재인 때 돈 풀어서 어떻게 됐냐고. 이거는 공산국가, 북한이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핵심 요소거든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삼성 핸드폰, 또 LG전자 이런 것들 전자제품들 불러들여서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뭐 좋다고 해벌레 하고 있어. 물론 지금 남아있는 기간 시설까지 다 파괴해갖고 제조업을 싹 다 조선업까지 반도체고 뭐고 미국에다 갖다 바쳐서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지금 대한민국 그 기간 시설을 작살을 내갖고 대한민국이 이제 고립국가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고 제조업으로 무역을 해서 돈 벌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싸게, 비싼 놈들은 한우 먹고, 우리 같이 광우병 걸린 소, 대가리가 빵꾸 나든지 미국산 소 싼 거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교육이 막혀버리면 제조업이 막혀버리잖아. 이 새끼들 말 들으면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사자는 거 아니야, 북한처럼. 그냥 이런 또라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더 또라이 짓. 이재명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이죠. 양국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복리 직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베트남만 다문화 있냐?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네팔도 있고 많잖아. 필리핀도 있고 많은데 뭐 인종차별하는 거야? 웃기잖아. 나 이 새끼 하는 짓거리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8.15 광복절 때 국민 임명식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뭐 어저께도 보도해드렸다시피 이재명의 정책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싱크로율 100% 베네수엘라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 싹 다 100% 싱크로율로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현상금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 실정법에 걸려 있는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어떻게 될까? 그건 뭐 제가 맨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새끼가 지금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를 해요. 누가 이런 거 해요? 근데 이 새끼가 이때 이제 이거를 기념해갖고 사면을 뭐 조국, 뭐 윤미향, 뭐 쓰레기들, 최강욱, 뭐 조희연 싹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역대 취임 첫 사면. 이명박 정부 때 0명, 박근혜 정부 때 0명, 문재인 때도 0명, 윤석열 때 0명, 이재명 정치인 플러스 고위공직자 27명. 미친놈이에요 이놈. 이 새끼가 뭐라고 아가를 누리냐.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한다. 법무부 핑계대요.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지랄 엽착이라고 자빠졌네. 여기도 국민을 왜 팔아? 너네 새끼야 국민들 그 분노하는 기사들 이런 건 안 보냐? 시민들 반발하고 있잖아. 조국 사면에. 정의당도 반발을 해요. 민주노총도 반발해요. 형기 30%만 복역했는데 왜 빼줘? 우린 일석이조야. 이런 쓰레기들을 빼준 이재명이도 시민들 반발, 정의당 반발, 정의당 반발, 민주노총 반발. 봐봐! 이게 보수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야, 특별 사면 대상의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특히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이거 이제 멋벅자 나는 거지. 지금 당정을 정청래를 갖다 홍위병으로 내세운 뒤에 이제 이 거대한 조중동을 비롯한 이 재벌 세력들, 문재인, 내각제 세력들이 김어준과 함께 정청래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엇박자 나죠. 지금 당정을 다 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부터 해서 추미애를 꼽아놓고 이재명의 끈앞풀들은 다 제껴놓고 이제 신문 세력들을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내각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이제 수수방관해서는 안 돼요. 이재명이 나가 떨어지면 바로 내각제들이 들어옵니다. 자, 정청래 대통령실하고 엇박자. 자, 대통령실은 또 헛소리하죠.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훨씬 많다. 근데 알고 보면 27명 중에 19명인가? 거의 뭐 압도적으로 민주당 애들 쓰레기들 다 퍼준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여당보다 야당 쪽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가
뭐라 그러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 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 정창민도 포함. 그러니까 조국 최강욱 당이 틀려도 얘네 우리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국도 좀 또라이지만 문재인 때문에 나가 자빠진 놈이지만 어차피 내각제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면 문재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도 문재인 쪽 정청래 마찬가지고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 스피커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하나 있다면 굳이 따지면 박찬대? 얼마나 팔아제꼈어. 똥구멍 주름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알 정도 거야 박찬대는. 근데 박찬대가 이재명이 밀어갖고 난 될 줄 알았는데 김어준이 파워가 더 센 거지. 내각제 세력들이. 김어준이가 얘를 얼마나 밀어줬어. 그래서 얘가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가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과 뭐 협상이 뭐 잘 될 이유가 없어. 잘 된다는 거는 일단 안보적으로는 수그릴 수 있겠지. 그리고 다 일단 대한민국의 기관 산업을 다 들어바치고 자기가 살려고 하겠죠. 한동훈만큼 이재명도 한 1의 의협심이 없잖아요. 없는 나라도 갖다 바칠 새끼인데. 그래서 어쨌든 25부터 26 같은 뭐 이달 말일 날 이재명의 운명은 결단이 난다. 특히 걔가 어떻게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사인을 하더라도 거기서 긴급 체포가 되든 아니면 국내에 와서 정청래든 국민들에게 돌 맞아 죽을 팔자에 도래해 있는 놈이 이재명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